대우마리나는 대지 지분이 상당히 높거든요. 대우마리나가 대지 지분이 21.5평이니까 우리가 보통 13평, 15평 나오면 좋다라고 하는데 우동롯데가 18평 나오고 이거는 21평이 나오니까 대지 지분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재건축 속도는 이 마리나 리즈들 중에서 제일 빠를 것 같고, 그리고 얘들이 진행되면서 가격이 오르면 결국에는 또 뷰가 나오는 경남 마리나라든지 뭐 동부 올림픽 타운 일대가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 전세가 3억 정도밖에 안 되대요. 이 마리나. 그러면은 투자로는 좀 힘들겠다, 그죠? 내가 몰빵해야지. 맞아요. 대표적인 데 여기하고 사무가든. 사무가든 1.6밖에 안 해요. 더 작아요. 몸빵을 근데 오래 해야 되겠다. 그래도 뭐 좀 오르면 또 팔고 나가면 되니까. 뚜껑이는 그 센텀 있잖아, 대구. 걔 요새 신고가 나오던데요. 너무 네, 계속 나오고 있을 거죠. 센텀하고 화성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예요? DIL. 네. 그렇죠. 저는 내년에 팔 건데 이제 계속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가보니까 또 앞에 주복들은 조금 복잡하잖아요. 거긴 되게 쾌적하더라고요. 장단점 있죠. 하나 장단점 있죠, 조금. 자, 우리가 이제 경남 마리나 앞입니다. 이제 경남 마리나는 재건축이 되면 보시다시피 이제 뷰를 많이 가져갈 수 있죠. 근데 대지 지분이 작아요, 경남 마리나는. 대지 지분이 작은데도 원래라면 대지 지분이 작으니까 재건축 속도가 사업성이 안 나오면서 집값이 쌌단 말이죠. 대우마리나 14억 갈 때 얘는 10억 정도, 10억 못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서 17억을 찍었는데 그때 우리는 중국 사람이 샀을 거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었어요. 근데 또 우리 또 애청자분께서 이게 한국 사람이 샀다, 선배가 샀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17억을 찍었다라는 게 결국에는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뷰에 대한 가치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남 마리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경남 마리나가 재건축이 된다면 그냥 부산에서 이제 제일 가는 입지지 않을까. 왜냐면 뷰 나오고 평지에 역세권에 센텀까지 가깝고. 그래서 예,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삼익비치도 그렇게 세대수 증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1대1에 가까운 재건축이잖아요. 그래서 그 삼익비치가 되고 나면 수혜를 얘들로 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쪽으로. 여기가 유일하게 이 경남 마리나부터 동부 올림픽 타운이 딱 W의 정반대 방향입니다. 강한대교를 기준으로. 예. 근데 W는 북향인 반면 여기는 남서향으로 뽑으면서도 이제 그래도 인 해운대구고, 그리고 앞으로 센텀시티에 BUTX가 또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교통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2호선, 현재는 2호선이 있는데 그리고 강한대교가 있으니까 도로교통도 좋고, BUTX까지 들어오면 그거 수혜지로서 이 아파트도 볼 거고. 한참 남았죠. 근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해운대자이가 해운대의 대표적인 아파트인데 10억대란 말이죠. 9억 5천에서 10억인데 10억 5천 이렇게 하는데 얘는 아직 재건축 한참 남았는데도 10억이에요. 그러면 입지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미리 좀 선진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재건축은 꼭 재건축이 준공돼야지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좋아지면 같이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준공까지 들고 가실 분들도 있고, 분담금이 부담된다든지 뭐 세월을 길게 가기 싫다 이런 분들은 뭐 이런 거 사서 그냥 시세 차익만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중에 잔금까지 가면 초과이익 환수제랑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가니까 거기까지 가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아직까지 쭉 경남 마리나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올수록 서쪽으로 올수록 뷰가 더 좋아지겠죠. 앞에 이제 펜스가 쳐져 있는 데가 보이죠? 이게 이제 이쪽 경기장이거든요. 이제 이쪽 경기장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아이파크죠. 현대 측이 공사를 갖다 담당했었는데, 이제 부산시하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부산시에서 제대로 안 되니까 부산시에서 그걸 갖다 개발을 공원화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졌죠, 부산시가. 결국은 아이파크가, 현대가 이기고, 결국 진행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고,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요트들 올해까지 다, 요트가 지금 현재 많거든요. 그 요트를 갖다 지금 다 이전해라. 옮겨놔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북한 부지를 갖다가 예전에 예상했었는데, 북한 워낙 작아가지고, 그게 북한이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그때는 요트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쫓겨나게 계획을 한 거예요. 지금 봐도 말이 안 되지. 요트 사업이라는 게 계속 커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려고 하는데, 그 수요를 갖다 예측을 못하고, 북한이 요트 경기를 쫓겨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조차도 옮길 만한 부지가 제대로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다 올리니 막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요트가 계속 이전하고 있어요. 옮기고 있고, 올해까지는 이제 막 지방으로 뭐, 제 아시는 분도 저 고성에다가 배를 갖다 놔두셨더라고요. 다 지금 올해까지 이전 끝나고 나면 아마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갈 거예요. 당시에 이게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여기 가면 뭘로 개발할 거냐. 요트 경기장 개발하는 말에 배를 갖다가 더 추가로 증설을 해가지고 선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 운영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도 만들고, 그 다음 호텔도 지으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 호텔 지으려니까 여기 있는 중국어 계시는 학교도 바로 앞에 있거든요. 호텔 부지가 약간 유해시설적 학교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요트 경기장 가운데 12층인가 해가 높이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 아파트 사람들이 비고 가린다고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계획이 나온 게 엑스듀움이라는 아파트가 저 앞에 있어요. 저 앞에다가 10몇 층을 갖다 짓겠다 했는데, 저 아파트에서 난리 난 거죠. 또. 와, 우리 아파트에다가 뷰를 가려. 맞아. 예, 그래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온 게 이쪽에다 끝에다가 이제 호텔을 갖다 한 5층, 6층에 짓겠다 했는데, 아이파크하고 이어서 제니스가 안 난 거죠. 눈에 와가지고 또 우리 뷰를 가려. 여기 입김 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종 결론 난 게, 호텔 부지는 빼고 원래 호텔 컨벤셔닝 부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 취소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조감도가 나와 있어요. 한 2층, 3층 정도 해가지고, 다 상가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약간 유럽 그런 바닥한 느낌 나도록 이렇게 싹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시가 저거 아이파크 쪽이 이긴 게 신의 한 수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은 시가 공원화 만들면 진짜 그냥 동네 공원밖에 안 돼요. 근데 기업에서 달라들어가 이걸 갖다가 개발하면 결국은 자기들은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사람을 끌어모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되고 더 개발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해운대 하면은 해운대 백사장이 다 했지만은 LCT가 생기면서 미포까지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또 해운대 바닷가가 마린시티가 생기면서 마린시티까지 해운대 커졌어요. 그 공간이 길이가. 그러면서 이제 요트 경기장까지 같이 개발해야 된다면 마린시티에서 요트 경기장까지 해운대 반경이 굉장히 넓어져요. 굉장히 커지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게 내년부터 이제 개발 착공이 시작되는데 한 2년 정도 보더라고요. 2년 후에 완공되는데, 개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장이 좋을 때는 선반영되거든요. 막 올라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개발 계획 같은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부산이 올해 내년부터 계속 오를 거라는 예상이 있잖아요. 거기 플러스 요트 경기장이 이제 개발되니까 요 일대를 보는 뷰는 이 동그랗게 여기 있는 애들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요트 경기장이 개발되고 나면. 그래서 딱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 주변에는 여기 요트 경기장이 시기적절하게 개발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되고 나면은 이제 지금도 보면은 들어가면서 할까요? 지금도 보면은 네, 결국 지나고 나면 요트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여기 많이 다니는데 그 서울이라든지 경기권, 수도권 사람들이 여기 관광 와가지고 요트 타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트가 약간 대중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트 사업은 갈수록 더 커질 거고, 어떻게 보면 부산에 제가 기억하기로 도시개발계에 보면 7개 요트 마리나 시설을 계획 중이거든요. 여기 남천동, 화명동 등등 해가지고 그 북항도 있고 시설을 갖다가 계속 지금 마리나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마리나 시설은 더 갈수록 좋아지고 수요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 마리나 시설 중에서 대장이 지금 요거예요. 얘가 가장 호화롭고, 솔직히 배 한 척에 기본 2, 30억은 넘어가거든요. 비싼 거는 100억대도 막 이런 거 가보면 있어요. 진짜 그런 수요들이 어떻게 보면 부산 사람도 있겠지만은 서울 사람들이 요트 여기 사놓고, 요런 아파트 사놓고, 뭐 여름에 휴가 즐기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수요가 충분히 이제는 된다는 거죠. 왜 요트를 타려면은 솔직히 우리나라에 요트를 갖다 탈 만한 데가, 물론 바다 인천항도 있고, 뭐 목포항도 있고, 바다 강원도도 있지만은, 그래도 바다를 끼고 이렇게 요트 경기 시설이 잘 된 데는 부산이 그래도 탑이거든요. 뭐 여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런 고가 요트는 솔직히 부산 요쪽에밖에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그 수요는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있는 수요는 부산 수요가 아니고 중국 수요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이제 해강초등학교죠. 해강초등학교 뒤쪽에 보면은 여기가 경남에 경동이 있어요. 경동 마리나가 있어요. 네. 마리나 시리즈 중에는 아까 전에 대우 마리나 1차, 2차, 그 다음 옆에 아까 우리가 경남 마리나 고 대표님 보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가보면은 요 해강초등학교 뒤에 보면 경동 마리나라고 있어요. 얘가 단점이 이제 용적률 좀 많이 쓰고 지분이 낮다 보니까 좀 한마디 아파트가 높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는 거죠. 사업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가격이 조금은 많이, 저는 많이 저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렴해요. 저렴한데 요 해강초등학교 뒤에 경동 마리나를 기점으로 해가 도로가 하나 있는데 요 도로를 통해서 이쪽은 다 3종, 그 다음에 반대쪽은 다 순주고예요. 그래서 사업성이 틀리거든요. 그래, 그 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경동이 좀 싼 느낌은 있지만, 저는, 솔직히 뭐 돈 많으면은 경남 마리나를 갖다 사면 돼요. 경남이나 대우 마리나 사면 돼. 근데 조금 그래도 이런 입지를 누리면서, 솔직히 제가, 84 기준은 제가 최근에는 가격을 못 봤는데, 한 6억대까지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솔직히 이런 데 가도 대장급이 7억대 했었어요. 그러면 그거 하느니 추리해가지고 여기 사는 게 저는 가치적으로 훨씬 낫다고 봤었거든요. 그래 보면, 제가 물론 이제 경남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업성도 떨어지고 하지만은 결국은 언젠가는 이 입지가, 땅값이 입지가 이 가격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될 거예요. 예? 재건축은 안 될 거잖아요. 안 되진 않아요. 안 되진 않고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요거 말씀드릴게요. 저 옆에가 하나 보이는 게 있지. 제가 뭐냐면 동산마리나예요. 동산마리나 보면 땅 진짜 작아요. 그게 초반에 제가 한 5년 전인가? 그때쯤 해가지고 부산이 좀, 그때 저 아파트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사면 어떠냐? 사지 마라 그랬거든요. 제 아파트는 지분도 작고 재건축도 안 돼요. 그래서 좀 떨어진다. 연식도 오래됐고 이런 거는 재건축이 되지만 쟤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는 틀려요. 제 사도 제 84, 5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6억 넘어가요. 6억 넘어가는데 뭐냐면은 언제부터 제가 사라 그랬냐면은 21년도에 당시에 아파트 값이 막 치고 올라오면서요. 재건축 안 되는 데는 리모델링 바람이 부는 거 있죠. 그래서 부산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추진하는 데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리모델링 하는 아들이 취소하고 다시 재건축으로 가지고 있죠. 그때서 뭐 동부 센트리빌인가? 그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직동에 아파트, 홈타운, 그 다음에 해운대 신도시의 신시가지에도 리모델링 추진한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상록 아파트는 그 단일 세대 25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울 일이 없죠. 다 똑같으니까. 막 30평 있고 20평 있고 막 이러면 솔직히 내가 더 받는 이래가지고 많이 이해상충 관계가 많이 부딪혀서 제대로 안 되는데 근데 25평 단일 평수를 이루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리모델링을 갖다가 추진을 갖다가 가장 빨리 진행됐던 데가 상록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들은 전부 다 흩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저 정도 입지에 쟤는 광안대교 뷰 진짜 잘 나와요. 맞죠? 저거 리모델링 안 하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저는 그때 리모델링 바람 볼 때 얘는 이제는 최소한 리모델링은 된다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이제 리모델링 하지 말고 다 재건축을 하다가 용적률 상향시키고 있죠, 그죠? 특히나 준주거 얼마 전에 서울의 역세권 주변의 준주거의 용적률 상향을 갖다 500% 이상 해주겠다라는 발표가 나면서 동부올림픽타운 폭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쟤도 이제는 가능한 거죠. 최소 서울 같은 데는 재건축이 1대1 재건축도 많이 하잖아요. 쟤는 못해도 이제 1대1 재건축 해도 돼요, 쟤는. 그러면은 1대1 재건축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준주거니까 20, 30층 올리면 광안대교 잘 보일 거예요. 쟤는 언젠가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리모델링도 필요 없어요. 저는 쟤도 이제 충분히 재건축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단순히 이제 사업성이라는 거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땅값이 결국은 나중에 그 가치를 말해줄 거고요. 그래서 갈수록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나중에 외곽지는 갈수록 힘들어질 거예요. 사업성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근데 이런 데는 이제 그 누구나 오고 싶어 하고 이 앞에도 다 공원부지가 시유지거든요. 뷰를 가리는 게 없어요. 리모델링 할 때는 당시에는 리모델링은 자기가 3층에 살면은 그 3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데는 좋은 걸 가져가야 돼요. 근데 재건축은 상관없죠. 제일 안 좋은 거가 나중에 좋은 거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저 아파트도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저는 분명히 지금 제일 마리나 시리즈 중에 제일 빠른 데가 마리나 3차거든요. 3차는 진행이 굉장히 빨라요. 재건축을 빨리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쟤도 저는 이번 상승당 되면 솔직히 동산 마리나 저는 움직일 거라고 봐요. 충분히. 그래서
솔직히 투자로 당장 하기는 좀 리스크가 좀 있지만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내가 솔직히 마리나 시리즈 중에 투자로 접근하기 쉽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세가가 너무 싸요. 뭐 2억대, 3억대. 아까 나중에 보겠지만 3호 가전도 1, 2억대밖에 안 해요. 그러면은 투자금이 6억, 7억 들어가요. 그거 가지고 갭 투자로 하기는 힘들죠. 결국 그러면 내가 직접 산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솔직히 얘들은 투자로 갭 투자로 들어가기는 지금 시장도 그렇고 쉽지가 않다. 그 생각을 합니다.